28강 강의는요, 여러분 교재 4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9번 금속재료 조직의 현미경 관찰 후 얻은 탄소 함량에 따른 조직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1번 한번 봅시다. 0.03%씩 이거는 거의 순철에 가깝습니다. 0.02니까 그죠? 순철에 가까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공석강이라고 합니다. 0.8% 공석강보다 작으니까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철입니다. 페라이트 또는 알파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0.86%는 이거 0.8이 공석강이니까 그보다 조금 높으니까 과공석강이라고 합니다. 이제 풀림 처리한 건데 백색 부분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과공석강에는 이제 백색 부분은 뭐냐면은 이 흰색은요 순철하고 시멘타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과공석강일 때는 흰색이 뭐가 되느냐 하면 시멘타이트가 됩니다. 공석에서 맨 먼저 시멘타이트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초석 시멘타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0.44%씩 이것도 아공석강입니다. 여기서 풀림 처리했는데 백색 요 흰 거 있죠. 요것은 페라이트입니다. 흑색 있는 것은 뭐냐면 펄라이트입니다. 정확하게 확대해 보면 흑색이 아니고 검은 줄이 청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13% 이거는 완전히 과공석강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780도씨에서 1시간 가열 유지하고 논행 천천히 풀림 처리했습니다. 그럼 시멘타이트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멘타이트가 둥글게 되어 있고 그 바탕은 흰색 조직은 순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주철이지만은 기계적 성질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0.81% 시 함유 요거는 0.8%가 공석강인가 약간 넘었습니다. 어쨌든 담금질 물에서 냉각하는 것은 담금질입니다. 순행입니다. 마텐자이트가 됩니다. 자 29-1에 탄소 함량에 따른 철강 재료 명칭 탄소 함유량 용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다 할 수 없고 간혹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극연강은 탄소가 0.08, 0.12, 연강은 0.12, 0.20, 최경강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0.5, 0.7, 레일이나 스프링이나 타이어 등에 쓰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지선다 CBT에 나오더라고요. 이 표를 꼭 이제 참고해 주세요. 30번 스테인리스 강 중에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 내식강이 아주 우수한데 이 오스테나이트 강도 그런 내식강도 단점이 없느냐? 단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입간 부식이 일어납니다. 결정이 깨서.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비파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스테나이트 내식강이 그 비파기 검사 할 수 없는 거는 뭐냐 이렇게 하면 여기 MT하고 UT다. MT하고 UT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그 자체가 비자성체입니다. 그래서 MT는 자기 비파기 검사인데 자기 비파기 검사는 강자성체만 합니다. 그래서 비자성체이기 때문에 MT 곤란하고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 내식강은 용접부 주상정 조직의 이방성 방향성이 다르고 결정 있게 해서 어떤 그 입간 부식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이방성 방향이 다른 게 있으면 초음파를 보내면 민감해 가지고 음양 임피던스라는 걸 쉽게 말하면 전기의 저항과 같습니다. 이게 다 다르게 나타나서 방향을 왜곡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은 초음파도 어렵습니다. 요 두 가지 시험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소 저장합금 요것도 종종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건 뭐 우리가 크게 많이 다루진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다음 수소 저장 합금 중에서 뭐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합니다. 수소를 흡장 그 용기 속에 넣을 때는 수축합니다. 용기 속에서 이제 방출할 때는 팽창합니다.
근데 요걸 거꾸로 설명해 놓고 이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소 저장합금은 마그네슘, 니켈납금이 대표적이다. 자, 활자 금속 CuFe 납 주석 안티몬 금속 사용합니다. 이 활자 금속은 계속 글자를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납 주석 등 합금을 부어서 활자 제조를 하는데 주석 안티몬 화합물 양으로 경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비 조건은 응고시 부피 변화가 적어야 되겠죠. 내마멜성 인성이 커야 됩니다. 자, 46페이지에 여러 금속 결합이 있습니다.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밑에 금속 결합이 나타나 있는데 이 전자는 비편지화 전자로 막 이동이 됩니다. 금속 양이온은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양전하 금속 양이온과 전자 간의 정기적인 인력 결합입니다. 고정 위치의 금속 양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를 공유하여 이제 금속 결합을 하는데 금속 강도, 전연성, 전기열, 전도도 우수하고 광택이납니다. 금속 결합은 여기 있는데 최외곽 전자가 한 개인 거 우리 제일 처음 할 때 했죠. 일족 알카리 금속 리나칼루세프 제가 그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그럼 제 최외곽 전자 두 개는 이족 알카리 토금속입니다. 베마칼스바라 이런 것들이 금속 결합을 잘하고요. 최외곽 전자 빠져나간 양이온이 되고 전자가 빠져나가서 전자는 전도 전자 형성해서 양이온하고 전자 사이에서 정기적인 인력에 기인해서 결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 전자를 읽기 쉬운 금속 원소와 금속은 전자를 읽기 쉽습니다. 얻기 쉬운 비금속 원소에서 생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물은 H2O죠. 자, 아닙니다. 고체에서 전기를 이온 결합한 건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물에 녹거나 액체가 되면은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여 전기 통합니다. 자, 소금 같은 거, NaCl 같은 것도 고체에서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물에 녹으면 뭐가 됩니까?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 Na는 금속이고 Cl은 비금속입니다. Mg도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입니다. CaCl2도 마찬가지 금속 비금속 이렇게 금속 비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이온이 잘 때는 금속 원소 1족 알칼리죠. 2족 알칼리 토금속이죠. 음이온이 잘 때는 비금속 원소는 16족의 산소, 황, 17족 할로겐 원소, 프리엄 불효화 요게 이제 할로겐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결합하는 것이 이온 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에서 전자를 잘 주려고 안 합니다. 그럼 서로 전자를 내놔 전자상을 공유하는 겁니다. 전자 얻으려는 성질 강한 비금속 원소에서 안정화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 H2O입니다. O는 8개. 1은 뭐냐 하면은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원자 하나씩 공유해가지고 결합합니다. 자, 여기는 비금속입니다. H2O. H도 비금속, O도 비금속이죠. CO2, O2, CH4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공유결합. NH3도 마찬가지고 염화수소 HCl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금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C. 흑연을 고온 고압으로 눌러서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C입니다. 흑연도 C고 SiO2 이런 것들도 공유 결합을 합니다. 자, 17족 할로겐 원소 프리엄 불효화 이것도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하고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발수 결합, 비금속 물질 상호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극성이 없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두 개의 비극성 분자가 근접해 생기는 결합입니다. 분산력, 이온 삼극자 결합, 무극성 결합, 수소 결합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결합입니다. 자, 라멜라 테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금속 개재물이 원인인데 강 내부의 모재 표면과 평행하게 층상으로 발생한 균열을 라멜라 테어란다. 이것도 좀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브레그 법칙은 X선 결정 격자의 접촉 최대 반사 얻는 조건입니다. 근데 요거는 2D sin 시타 이퀄 N 람다라는 식이 됩니다. 이건 뒤에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33번은 하여튼 이 공식은 알아야 됩니다. 금속 침투, 표면에 금속을 침투시켜 단단하게 하는 것을 금속 침투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충입니다. 시멘테이션입니다. 아연은 쉐라다이징, 알루미늄은 칼로라이징, 크롬은 크로마이징, 붕소비는 보로나이징, Si는 실리코나이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브레그 법칙이 있죠. 모형도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보면서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었다는 알 수 있고, 쉐라다이징, 칼로라이징, 크로마이징, 보로나이징, 실리코나이징, 이것들은 주로 내식성이나 내열성이나 내마모성, 공통적으로 뭐 내식성 같은 건 다 우수합니다. 보로나이징은 내마모성이지만 대부분 다 내식성을 향상시킨다는 거 알아두고, 쉐라다이징은 아연 분말, 칼로라이징은 알루미늄 분말, 크로마이징은 크롬 사용, 보로나이징은 붕소 사용, 실리코나이징은 Si 분말. 이거 계속 반복이 많이 되었고, 여러분이 어떤데 좀 더 참고로 해서 보고 싶을 때는 이 표를 자세히 복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자주 안 나오는데 오스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히토류 금속이기 때문에 별로 거의 안 쓰이는데 우리 보통 금속에서는 최고 비중은 이리디움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최고 녹는점은 텅스텐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많이 쓰이는 금속이고 오스뮴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이 백금족 원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스뮴이 최고 비중, 최고 녹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금 재료 촉매 사용입니다. 갈바늄, 종래에는 철판에다 아연을 도금해가 두 개를 해가지고 아연 도금 강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아연에다가 뭐냐 하면은 알루미늄, 아연을 좀 낮추고 알루미늄 43.4%, 알루미늄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1.6% Si도 넣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갈바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데서도 갈바나이징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자, 알루미늄 분말 소결법 이것도 몇 번이 나오는데 SAP입니다. Sintered Air 알루미늄 파우더. 알루미나와 알루미늄 가루를 어떤 틀 속에 넣고 압축 성형에서 550도씨 정도에서 열을 가해가 덩어리로 만듭니다. 소결 후 열간 압출 제조하는 것이다. 용사 스카핑입니다. 이게 포스코에는 이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PSC 해가지고 그 회사가 있더라고요. 자, 요 이제 스카핑인데 그 연속 주조회가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표면에 생긴 작은 흠이나 개재물이나 탈탄층 이걸 아세틸렌 가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깎아내는 거예요. 결함을 없애는 걸 이걸 용삭 또는 스카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크 에어 가우징. 아크 열로 금속 표면에 하면 녹겠죠. 그죠? 살짝 녹겠죠. 이걸 압축 공기를 연속적으로 뿜어주면은 그 약간 녹은 금속 표면에 홈파는 방법, 이걸 아크 에어 가우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종종 쓰이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메탈 스프레잉, 금속을 살짝 그 용융점 낮은 금속을 고압 공기로 안개처럼 뿌옇게 해가지고 금속과 비금속 표면에서 분사해 밀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18강 수업도 마치겠습니다.